조선왕조실록에 적힌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다. 그 시신을 영월의 향리가 수습했다. 이후 장사를 지냈다. 단 세 줄의 기록에서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인데 어쩌다 손자 단종은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의 혈통은 더할 나위 없는 왕의 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려 세종대왕이었고 세종의 적장자가 문종, 바로 그 문종의 적장자가 단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계승이 나라의 안녕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온 국민이 염원하던 그 시점에 문종으로서 적장자 계승이 처음 실현됐습니다. 그 적장자의 적장자였던 단종은 사람들에게 존재만으로도 흐뭇함을 주는 왕자였습니다. 세종은 단종을 몹시 아껴 궁궐 안에서도 늘 가까이 두고 돌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까지 기록된 각별함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자 사랑은 신하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하러 단종을 직접 등에 업고 궁궐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통을 걱정하며 신하들이 말리자 세종은 내 손자, 내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보다 손주가 먼저였다고 합니다. 강건하기 그지없었던 세종도 세월 앞에 노쇠해져 갔습니다. 세종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는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손자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곁에는 충성스러운 대신을 배치하고 왕권 중심으로 정치 질서를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내리사랑부터 그 최후까지 세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종의 가르침을 아로새겨 문종도 학문의 중요성을 깊이 여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것이라면 아들에게도 정성껏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업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단종이 지혜로운 왕으로 자라나도록 돌보았습니다. 사료는 세자의 생활을 직접 살피었던 문종의 세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몸이 편치 않았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고는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문종은 내내 아들 단종을 걱정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이 세자가 아직 어리니 대신들이 마음을 합하여 나라 일을 잘 보필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 단종의 호의를 채비하다가 결국에는 마음만 남겨둔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버지 관을 붙잡고 울어보았지만 장례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의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 만에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단종은 총명한 왕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면 이해가 빠르고 경전을 배우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왕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어린 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정은 문종의 는 공사를 서둘러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라 백성들이 추위에 떨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백성들이 추워하니 공사를 서두르지 말라며 신하들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12살 나이에는 가지기 힘든 사려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왕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조선 권력 중심에 서 있던 한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기상이 웅장하고 부에 능하며 군사를 지휘한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옥계를 강탈하려는 수양대군의 정치적 야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갈수록 차가워지던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대문을 수양대군이 두드립니다. 김종서는 세종이 보필을 맡겼던 충신이자 문종의 유언까지 받들은 어린 단종의 수호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문병을 핑계로 밀고 들어왔지만 등 뒤로는 무장한 사내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수양대군이 칼을 꺼내 김종서를 베어냈습니다. 계유정난의 막이 올랐습니다. 숙부가 펼친 쿠데타의 목표는 조카의 편을 세상에서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받았던 사랑이 흔적처럼만 남아있었지만 그나마도 죽임당하고 멀리 보내지고 사라지는 걸 왕의 자리에 앉아 단종은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끝내 세조는 단종의 측근이 아니라 단종 자체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단종을 17살 이홍희로 폐위해 월영으로 유배시키고 그곳으로 사야까지 보내버립니다. 이제 모두 끝났나 싶었지만 세조에게는 모자랐습니다. 단종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시신이 오랫동안 강물 위를 떠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이 이홍희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한국, 침체되어 있던 영화계에 햇살처럼 단종의 이야기가 내리 비추었습니다. 1000만, 1100만, 1200만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버림받았던 단종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의 뒤안길에 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장항준 감독은 영화를 설명합니다. 왕이 아니라 이홍희와 어몽도라서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기에
이미 이홍이는 충분했다는 것을 증명받는 요즘입니다.